자본시장에 행동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 권리를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이 본격화되는데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태로 인해서 공론화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획 특집으로 마련해봤는데요. 적대적 M&A 저자인 리엔제이 마커드 아시아의 이태훈 대표와 박민주 변호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또 왜 도입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관 투자가들의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이 주는 자본 시장에 대한 의미 또는 개인 투자가에 대한 의미는 방금 이제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도입이 되면 그동안 좀 잠자고 있던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그동안 사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가도 특별히 의석은 최우대, 의견을 얘기하진 않으면서 이게 중립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약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없어진 섀도우 보팅제라는 게 없어졌지만 그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아직도 일부는 그렇게 섀도우 보팅처럼 야 나는 이렇게 어느 편 얘기를 듣기 부담스럽다. 그런데 또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찬반 비율대로 내 주식도 그렇게 행사되도록 할게라는 게 이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많이들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라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기업 가치하고 주주 가치, 결국은 주식의 상승, 마켓캡의 상승이 결국은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관 투자가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고 그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향력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숨은 밸류. 기업이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더 마켓캡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잠자고 있던 좀 숨어 있던 가치가 발현되고 그 발현을 통해서 늘어난 부가 이제 개인들하고 쉐어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지기는 시초가 될 수 있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태훈 대표님, 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일부 논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 하는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제정을 하고 최근에는 국민연금도 그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나 주주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결권 행사를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행사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는 행사 방법의 심도, 정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조금 아직 그게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 투자금융과 이제 플랫폼 파트너 자산운용 간의 논쟁이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현재는 그 플랫폼 파트너스랑 같이 뭐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냥 결국은 똑같은 거죠. 지금 맥쿼리 인프라 투자 금융과 플랫폼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과연 어느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문제점 제기, 그거의 개선 방안들이 결국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거냐에 대한 그 논쟁인 거죠. 그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 맥쿼리 인프라가 보유하고 있는 SOC들 있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 운전하고 가시다가 도로 통행료를 내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도로 통행료보다 맥쿼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 투자 금융이라는 회사는 이제 금융회사고 이제 예. 그 금융회사가 약 10몇 년 전에 한국의 SOC 사업의 민자 사업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자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이런 인천대교, 예. 오면산 터널 이런 것들에 이제 인프라 사업에 그렇죠.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그 투자 수익이 과연 그러면 그 회사의 주주들과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비돼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지금 이슈는 뭐냐면 너무 많이 운영 보수가 나간다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사실은 뭐 맥쿼리 인프라 투자 금융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주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그런 운영 보수가 너무 많이 나가니 그걸 조금 좀 바꿀 수 있는 주주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제 이런 임총이 예정돼 있고 자산운용사 교체건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가지고 가는 운영 수입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게 적정선이다라는 측이 이제 맥쿼리 측일 테고요. 결과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결권 행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고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현재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랑 이제 상당히 관계가 깊은 이슈냐면 맥쿼리 인프라 투자 금융의 주주 구성이 기관 투자가가 약 한 45%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약 50%의 찬성의 지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오늘 얘기하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이 많이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방법론에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행동주의 펀드 엘리어 사태를 봐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ESG 행동주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도.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행동주의이긴 한데 약간 완화된 주주행동주의를 보통 우리가 이제 ESG, 뭐 이퀄라지, 그 다음에 사회적 지배구조, 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를 하는 거를 ESG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플랫폼 파트너스가 맥쿼리 인프라 투자 금융한테 요구한 행동이 결국은 주주로서 행동을 했으니까 주주행동주의죠. 근데 그들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어떤 경영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회사의 현재 자본 구조라든지 회사의 사업 구조가 이러이러하니 운영사 교체라는 걸 한번 주주들한테 물어보자라는 취지의 행동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굳이 보자면 뭐 일부는 이 플랫폼 파트너스가 결국은 또 주주행동주의 보통 얘기하는 이제 거기에 속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 파트너스는 그것과는 상당히 틀리다. 지금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운용사,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에 대한 그 부분의 변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간 ESG 주주행동주의에 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 그 일반적 주주행동주의는 뭐 엘리엇 얘기를 많이 하고 엘리엇 건도 저희가 뭐 자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약간 공격성을 갖고 많이 하는 행동주의. 그 다음에 ESG 행동주의는 그 안에 포함된 방법과 절차들이 대화도 하고 회사 측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면서 그 어떤 경영권이라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영권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그 주주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행동주의를 그렇게 ESG주의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방법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 사실 이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의결권이 잘 안착이 태훈 대표님께도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이제 최근 뉴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 플랫폼 파트너스하고의 메커린프라 투자금융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기관 투자가의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이 중요한데 그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은 그 의결권 자문기관이라는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그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테인 인베스트먼트는 그 플랫폼의 측에 그 찬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일자로 그 글로벌 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거꾸로 그게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그 ISS의 논거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그 이런 정부가 그 계획하는 재구조 조정, 이 도로나 항만 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코랑코는 국내 기업이니까 대응을 잘 못할 거다. 예. 압박에 대해서. 근데 맥쿼리는 그 국제적 기업이니까 거기에 대응을 잘할 거다라는 논거가 하나 있다는 게 조금 마음적으로는 좀 아프고 그렇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저희 개인 주주들 만나보면 뭐 기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니까요. 예. 뭐 워낙 이런 관심도 많으셔서 하여튼 저희는 민중 이런 여러 개인들이 이 사회를 바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넉넉하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시간상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의 논란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엔제이 마커드 아시아의 이태훈 대표와 박민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